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환율이 난리입니다. 15년 만에 그 최고치죠. 장중한 때 1480원 뚫어서 이러다가 1500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국 불안하고요.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의 기초에 대해서 의구심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고환율이 지속되면 될수록 수입업체들, 철강이라든가 화학업체들, 항공 엄청나게 손해를 보거든요. 원유를 수입해야 되니까 원화가 평가절하돼서 고환율이 되어버리면 돈이 더 듭니다. 단가가 올라가니까 견딜 수가 없죠. 대신 수출업체들은 예전 같으면 꽤 짭짤한 이익을 올렸는데요. 지금은 전 세계 글로벌 공장을 많이 설립한 데다가 원재료 부담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철강 같은 경우는 원재료 이런 걸 코크스 같은 걸 수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수출 효과를 거의 못 보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중에서도 삼성전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거기에 많은 퀄컴에서 생산하는 AP 있지 않습니까?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런 것도 수입을 해야 돼서 효과가 크지 않다, 오히려 마이너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다수 텔레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나라가 망한 것처럼 지금 몰아가고 있죠. 선물을 매도하든가 풋옵션을 매수하든가 인버스를 사서 하락에 대비하라, 이런 전략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유튜브나 텔레그램이 많고요. 두 번째는 외국 주식 사라 이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 타당해 보이는데요. 지금 외국 주식을 산다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환율이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 외국 주식을 사게 되면 굉장히 외국 주식을 비싸게 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이 만약 조정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원화가 가능성이 낮다고 하지만 갑자기 평가 절상으로 돌아서서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비싸게 샀을 때 타격이 엄청 크다라는 거를 간과를 하고 지금 외국 주식을 사라고 하고 있는 거죠. 1400원 초반에 사라고 했었는데 그때 사신 분들은 지금 브로드컴이니 테슬라니 팔란티어 이런 것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짭짤한 수익을 거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늦었죠. 어쨌든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하는데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위험하다냐면요, 선물하고 풋옵션 매수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악재가 자기만 알고 있을 때 그 악재를 이때 용감하게 들어갔을 때 먹는 게 숏 전략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아는 악재가 있었을 때는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텔레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모두 합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인버스까지 사가면서 하락에 베팅을 해야 되느냐, 얼핏 보면 여러 가지 악재가 많죠. 가계부채, 그 다음에 기업 수익성 악화, 수입부채에 해당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지방에 가면요, 지금 일감이 없어서 이렇게 문 닫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 전국 불안, 지금 악재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잖아요. 혼자만 선물 매도하고 풋옵션 사고 인버스 사서 나만 돈을 벌리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7, 8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고 하루 이틀 지금 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고환율로 인해서 수출업체들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들도 그렇게 팔고 있지 않죠. 수출업체 중에서 이제 덕을 볼 수 있는 게 화장품, 그리고 방산, 조선, 이 노대기가 나고 있죠, 한마디로. 그리고 HBM도요, 원재료 부담이 별로 많은 그런 업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도요, 수출업체에서 덕을 볼 수 있는 회사로 분류가 될 수 있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렇지 않은 업체들도 있습니다, 반도체 내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쪽은 그런데 대부분은 이 수출업체의 덕을 볼 수 있죠. 최근에 기사를 보면 LG전자도 전 세계 가전 공장이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고환율의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죠. 하지만 단위 칩을 생산하는 부분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HBM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한테 엄청난 호재가 되겠죠. 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수출업체들은 호재인데 이런 부분을 지나치게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집중해서 베팅하는 거는 수출업체의 어떤 반격을 생각해 봤을 때 좀 무리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소시적에 숏을 많이 쳤는데 그때는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혼자만 알고 있는 악재가 있었을 때 1, 2년을 버텨가지고 겨우 먹고 나오곤 했죠. 근데 이렇게 많은 악재가 모든 사람한테 노출되어 있고 특히 정치적 불안으로 해서 환율이 요동을 쳤을 때 그때 숏을 쳐가지고 재미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간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다시 반작용으로 인해서 정상화되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지금 환율이 언제까지 얼마까지 오르느냐? 저는 1,550원까지는 순간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550원 갔을 때 반대의 베팅 금액이 한국에 유입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1,550원 갈 때를 대비해서 모아놓은 자금을 그때 질러야 되지 않나 위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지금 숏을 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 주식은 지금 살 때는 아니죠. 지금 1,470원, 80원 할 때 외국 주식 사는 거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환율 시대 반도체 주식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일단은 HBM 관련주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관련주는 수출주에 분류가 때문에 전혀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된 쪽은 오히려 호재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방산업체들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방산업체 중에서 칩을 생산하거나 센서를 생산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오히려 좋아 보입니다. 그 회사들도 기술력으로 인한 부가가치가 훨씬 더 높거든요. 원가 부담으로, 그러니까 뭐 웨이퍼를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니까 환율로 인해서 웨이퍼 단가가 올라가서 손해보는 부분보다 이 회사가 얹어내는 부가가치의 상승분이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산업체도 굉장히 유망해 보입니다. 그래서 승자와 패자가 나뉘죠. 보통 이런 국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공표에 질려가지고 지금 정리했다가 내년에 전국이 안정됐을 때 다시 산다, 뭐 이 정도 생각하고 계신데, 저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연말 연초에 혼란스러울 때 이 반도체 주식을 편입을 늘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듣다 보면은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어디까지나 제 경험에 기반한 내용이어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있겠지만, 지금 상황 여러분들은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위안이 되시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어두울 때가 가장 베팅을 해야 될 때이죠. 일본 주식의 경우를 보면 지금 원엔 환율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엔화도 가파르게 절하되고 있어서 오히려 그쪽에서는 원화가 절하되고 한국 주식은 빠지는데 일본 주식은 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위주로. 그 말은 뭐냐면 반도체 주식은 평가 절하되면 될수록 그 나라의 통화가 수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더 강력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죠. 물론 일본의 반도체 종목들은 대부분 소재업체라서 한국하고 중국하고 대만에 나가는 거거든요. 미국도 나가긴 합니다만 미국에 나가는 비중은 좀 작습니다. 그렇지만 우회적으로 이제 돌아가지고 미국에 가는 거니까요. 지금 전 세계 블랙홀이 미국이니까 어쨌든 대미 수출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많은 셈이 되죠. 그래서 엔화가 달러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 절하가 되면 주식은 오른다라는 것을 일본 주식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국 주식은 지금 반대이죠.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 주식하고 거의 뭐 이 벌어져 있잖아요. 다이버전스가. 이럴 때는 항상 한국 주식을 사는 게 맞았습니다. 예전에 보시면은 디스코 절단 업체 있잖아요. 절단하고 이게 그라인딩 업체 주가가 올랐을 때 한미가 한참 동안 뒤처진 적이 있는데 한순간에 한미 반도체가 디스코 주가 상승률을 역전하기도 했잖아요. 지금은 디스코가 오르고 에바라가 다시 전고점을 가는 등 일본 반도체 주식이 가파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장주는 어드밴테스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주식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을 때 같은 환율이 평가 절하되는 시점에서 과감하게 매수하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